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이 어떤 키워드라든지 상품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한 다음에 결국은 사익으로 가든지 나의 브랜딩을 만들든지 사업화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5년에서 이제 6년을 진행해 오셨고, 현재 중국 구매 대행과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도 잘 성장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하우들을 풀어주실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저희 다크맨 채널에 오셨으니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구매 대행하고 있는 두 자녀를 둔 40대 일반 셀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멀리서도 오셨잖아요. 네. 저희 다크맨 채널에 출연하시기는 계기를 듣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카카오톡방을 여러 군데를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방마다 다크맨님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구매 대행 정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를 평소에 다크맨님이 좀 잘 봐주셔서 그런지 한번 출연을 해봐 달라고 해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크맨님 채널에 출연을 해서 더 다크하게 만들진 않을까 채널을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출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제가 해왔던 거에 대한 얘기들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대표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업은 제가 일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직장에서는 제가 한 10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채널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는 게 좀 그렇긴 했었는데 10년 되니까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럼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부업으로는 아시다시피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까지. 근데 대표님, 현재 이제 구매 대행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이랑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중국 구매 대행만 했었고요. 작년에는 솔직히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구매 대행이라는 거에 등한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삐오님 강의를 통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접하게 됐고요. 작년 4월부터 해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 구매 대행이랑 일본 구매 대행 매출이랑 순이익은 어떠신가요? 지금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 매출은 없습니다. 없고 상품도 제가 팔대마켓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네, 다 삭제를 했고 판매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상품은 없고, 다만 판매 이력이 있어서 삭제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 몇 개 빼고는 다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삭제를 해놨고, 그래서 현재 중국 구매 대행 매출은 없고요. 없고, 따로 매출 없고, 현재는 일본 구매 대행으로만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일본 구매 대행도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만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스스만요? 거기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이번 달에 550만 원? 그러니까 이틀 전 기준이죠. 어제 주문권 이런 거 다 빼고 이틀 전 기준에서 550만 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아직은 중순 좀 지났고 아직 말까지 봐야 되니까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판매하는 상품군 자체가 이렇게 수요가 폭등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서 아마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00에서 700 정도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막 그러진 않고. 제가 판매하는 아이템이 지금 이 매출 일어난 아이템이 여러 카테고리의 여러 아이템이고 키워드에 대한 유입수가 유동적이고 계절성을 탄다 이런 게 아니라 한 개 아이템입니다.
아. 한 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개 아이템? 네. 한 개 아이템이 유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포츠 용품 쪽이라서 지금 겨울에는 조금 비수기였고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네.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주문량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본 구매 대행의 매출 마진율은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마진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브랜드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표에 대한 브랜드 명만 치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브랜드는 대부분 가격 경쟁인 것 같아요. 가격 경쟁이? 네, 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싼 데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싼 데를 자꾸 찾다 보니까 네. 가격 경쟁이 붙지만 저는 지금 대략 15에서 20% 정도 마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자율적으로 확 높이면은 안 나가겠네요, 일본은. 네, 제가 다른 아이템이 한 개가 있어서 그걸 순간적으로 뜨는 키워드라서 제가 한번 딱 잡았는데 네.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 상품 등록하고 1시간 만에 상품이 팔렸어요. 일본 건데도 불구하고 팔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경쟁자들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낮아요, 저보다. 그러면서 유입은 있지만 실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구매 대행은 물론 정품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왜냐면 그 브랜드는 페이지가 5페이지 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 한 3페이지 정도 내에 있는 상품이라면 가격을 보고 들어옵니다. 제 경험상. 가격을 보고 오기 때문에 재고만 확보가 잘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뭐 2페이지라도 팔립니다. 근데 요거 더 많이 팔려면 광고를 돌려서 상위에 노출하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나 최저가를 통해서 광고 없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상품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경쟁력 있게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대표님이 잘 팔리고 있는 카테고리가 네. 스포츠 레저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그 상품 외에 다른 카테고리도 좀 더 날아가는 게 있을까요? 지금은 유입으로 보면 네.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고 매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조깅화나 네. 스니커즈화 이쪽으로 많이 찾아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유입이 있던 게 있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국에 그게 없었어요. 브랜드는 있는데 그 상품이 없었어요. 브랜드인데 상품이 없었다? 네,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구매 대행으로만 사던 상품인데 네네. 해외에도 지금 거의 품귀 현상이라서 재고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1월 20 며칠인가 네. 한국에 런칭을 했어요. 그 제품을. 런칭하고 몇 시간 만에 다 품절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찾으려고 알아봤는데 네. 일본에도 없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도 없어요. 미국도 없고. 프랑스에 일부 소량이 있긴 한데 구하기가 힘든 아이템이 돼버린 거죠. 런칭하면은 상품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 많이 찾는 거 카테고리 소싱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는 것 같고 아웃도어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저 조깅화나 마라토나 이쪽으로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런 어떤 활성화가 돼 있는 큰 카테고리에 가는 것보다 조금 특정 수요층이 좀 이제 한정적인 그런 데 가서 그런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파는 게 재고 확보라든지 어떤 고정적인 수익 면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발주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재고가 없으면 저희가 좀 약간 헛된? 네네네, 그렇죠. 네, 좀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네. 확실히 재고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쪽을 확실히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으면 거의 매진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쪽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본이 아날로그 방식에다가 고집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꼭 팔아야 되겠다, 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재고가 있냐, 없다, 언제 들어오냐, 계획 없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만 그냥. 네네. 그래서 있는 것만 팔고 다음 시즌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판매자마다 이게 다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웃긴 게 중국은 계속 생산하잖아요. 네. 근데 생산할 때마다 문제가 많을 때가 있는데 일본은 있으면은 있는 대로 팔고 없으면 없는 대로 팔고 네. 그래도 약간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게 신기하거든요. 좀. 아무래도 일본은 아시겠지만 좀 숙련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보통 수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딱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만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 장인 정신 이런 거죠. 아 장인 정신이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은 중고에 대한 그런 제약감이 없기 때문에 네네. 중고 거래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네. 그 신품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고품을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님 일본 구매 대행에서 상품 소싱 비법을 알고 싶은데 네. 따로 사이트는 라쿠텐에서 소싱을 진행하시나요? 네, 라쿠텐에서만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좋은 장점이 네. 라쿠텐은 무조건 상품을 수집할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공홈에 있는 상품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라쿠텐에서 일단 수집을 하고 URL만 바꿔주면 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상품을 구매하러 URL을 찾았을 때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뭐 공홈을 굳이 수집을 안 하더라도 URL만 바꿔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는 라쿠텐만 하고 있습니다. 단순 라쿠텐에 있는 상품만 이게 봐야 될 게 다른 공홈 사이트도 많이 알아야겠네요. 네네. 라쿠텐에 상품이 좋은 게 있는데 네네. 만약에 품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공홈에 만약에 그 사이즈나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면 이 라쿠텐의 품절인 사이트를 일단 수집을 해서 네. URL만 나중에 이제 공홈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 수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집은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셀러픽인데 아, 셀러픽에서. 네, 셀러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셀러픽에 또 좋은 게 보통 수집을 하면 옵션 조합이라는 걸 할 때 네. 살아있는 옵션만 조합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 네. 셀러픽은 그 매진 옵션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품절이라도 옵션이 등록되어 있는 거는 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끌어와서 URL만 공홈 걸로 바꿔주는 거죠. 아. 그럼 제가 나중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네. 그 URL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라쿠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상품을 이제 매칭을 하고 라쿠텐은 제가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공홈은 제가 직접 구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셀러픽에 이제 구매 대행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우리 셀러픽이 라쿠텐만 수집이 되니까 네네. 공홈의 사이트는 수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네네. 바꿔서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여기 대부분 근데 셀러픽 사용하시는 셀러분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중국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일본은 상품 어떻게 만드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네. 기본 베이스가 그냥 브랜드의 모델명이에요. 기본 상품명이. 아 그러면 브랜드 무조건 붙여줘야겠네요 상품명? 그렇죠. 예를 들면 캐논 EOS가 있다. 네. 캐논 EOS D. 아.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뒤로 입문용, 뭐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우리가 키워드 검색량 찾아서 나들이용 카메라 이렇게 떴다. 그래 중국처럼 막 그렇게. 네, 나들이용 카메라, 입문용, 가정용, 가족 여행 이렇게 쭉 적는 게 아니라 캐논 EOS 600D, 60D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서브 키워드를 넣는 거지.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캐논 EOS 600D를 살려고 검색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어야 그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브랜드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브랜드 키워드를 메인을 놓고 네,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를 넣는다. 네네, 그렇죠. 그럼 상품명은 조금 이렇게 짧게.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네. 국내에 브랜딩을 해서 상품을 팔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아, 네. 연매출 한 100억 정도 하시는 분인데 100억이요? 네. 오. 그분한테 원래 처음에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은 제조부터 해서 이제 마케팅까지 다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상품 간결한 게 좋은데 자기가 잡고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있으면 네. 그걸 끼워 넣는 거죠. 뒤쪽으로. 그렇군요. 그 만약에 키워드를 보면 캐논 EOS 600D 키워드가 만약에 검색량이 많고 굉장히 심하다. 네. 그럼 그 뒤에 오는 키워드를 입문용 카메라라든지 입문용 디카라든지 미러리스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키워드 낮은 데서 유입이 많이 되면 이게 원래 본연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의 지수가 올라가서 노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브랜드 넣는다는데 네. 경쟁률이 세면은 네. 다음 키워드로 순차적으로 노출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서브 키워드로 넣는 거죠. 그쪽에 노출이 되게끔. 서브에서는 경쟁률이 낮은 걸로 네. 넣어줘야겠죠. 유입수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 세부 키워드들을 가지고 유입수를 키워서 네. 메인 키워드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 제가 팔고 있는 것도 원래 메인 키워드에는 3페이지인가 5페이지였어요. 네네. 근데 서브 키워드에서 올라오니까 메인 키워드가 지금 1페이지로 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1페이지 제일 상위는 아닌데 네. 1페이지 하단부 쪽이긴 한데 1페이지 올라왔어요. 1페이지만 들어가 있어도 구매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좀 확률적으로 높죠.
그치. 저도 대부분 1페이지나 아니면 1페이지 상위에 있는 걸로 상품을 사니까 네. 그럴 것 같네요. 그 메인 키워드 상품 수가 한 7만 가지인가 돼 있어요. 아, 네네. 상품 그 등록 개수가. 네. 근데 그 7만 개 중에 1페이지니까. 그치. 2페이지, 3페이지 가면은 더 후순위로 미뤄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이미지하고 기본 텍스트만 넣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이제 등록을 시키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수정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미리 캔버스로 수정을 합니다. 이게 라쿠텐을 보면은 사진만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네. 사진은 끌고 오되 글이라든지 영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상이 없다 라쿠텐에 네네. 근데 영상을 넣고 싶다. 네. 그러면 블로그를 활용하면 되는데 블로그요? 블로그에 네네. GIF를 만들 수 있어요. 블로그에 이미지 등록을 누르면 네. GIF 만들기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사진을 가지고 GIF를 만들어도 되고 네. 아니면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네. 어플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그걸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럼 따로 내가 대표님이 수동 작업을 좀 해놓고 가져오는 거네요? 영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보면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제품 소개 영상 아니면 작동 영상, 기능 성능에 대한 뭔가를 했을 때 풍겨지는 분위기에 대한 영상 이런 걸 원할 건데 그게 없어도 있으면 돼요. 왜냐?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그치. 스마트 스토어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GIF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치, 맞아. 그래서 있으면 돼요. 중국은 동영상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걸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라쿠텐 일본 쪽은 없는 게 네, 있어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미지만 딱 가져와서 내가 조금 편집을 써야 네네.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 상품에 맞게 약간 글문구 같은 경우는 대표님 그냥 생각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벤치마킹해서 쓰시나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라쿠텐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가 있어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설명 자료? 네, 그거를 먼저 쓰는데 네네. 이거를 가능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안 하고 있고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셀러픽에서만 하고 네. 셀러픽에서 전송한 다음에는 이미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정을 하는 건데 스마트 스토어에 할 때는 가능하면 복부 피해야 됩니다. 복부 피해야 돼요? 네.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하고 PC에서 할 때는 어차피 지금 보면은 검색 유입이 모바일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창 화면 보기가 모바일 화면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PC 화면,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 화면으로 두고 이제 글자를 적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글자가 아버지 뭐 뒤에 밑에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끊어서 가독성 있게 네. 가독성 있게. 그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은 컬러도 넣어주고 글자 사이즈도 키운다든지 또 그런 형태를 하고 글 모양도 조금 다르게. 네네 글 모양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왔을 때 블로그 느낌이죠 어찌 보면 스마트 스토어가 그러니까요. 대표님 블로그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느낌으로.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표님이 다 만들었어. 근데 이제 수동 등록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직접 수동 등록을 했을 때랑 아니면 이제 셀럽핏 반자동 프로그램을 올렸을 때 노출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키워드에 따라 달라서 확정될 수는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수동으로 등록한 게 더 노출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네네. 일단 노출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게 상품명이 있고 네. 상세 페이지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해시태그, 메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라든지 네. 이런 거 상품 정보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의 차이가 엄청 커요. 많이 크군요. 네. 그러면 수동 등록을 했었을 때가 노출이 좀 더 잘 되는 네네. 쪽이고 매출이 더 잘 나오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은 상품 등록을 했었을 때 진행을 하시면서 따로 대표님만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실까요? 광고를 처음에 했었는데 광고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페이지에 있으면 이게 광고든 광고가 아닌 거든 제일 먼저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상품을 이렇게 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한다. 네. 탐색을 하다 마음에 들면 사는데 탐색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그게 광고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미 그 상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뭐 블로그라든지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광고가 있든 없든 상품을 쭉 보고 뭐 가격이라든지 또 일본이다 보니까 이제 정가품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고 거기서 살 때도 있고 아니면 확인하고 조금 더 싼 데로 가서 살 때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광고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유입은 많고 구매 전환 확률도 높긴 높아요. 만약에 광고를 안 하는데 상위 노출이 됐다. 네. 그럼 예를 들면 광고가 2개밖에 없고 내게 1페이지의 첫 번째다.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막 2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고 싶다. 그럼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광고를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해가지고 진행해야겠네. 네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블로그를 진행하는데, 네. 그냥 퍼스널 이거를 떠나서 약간 일기 형식인가요? 다른 블로그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거는, 어쨌든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네. 네. 그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CPA라든지, CPC라든지, 네. 체험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부가 수익이라든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배웠고,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CPA라고 해서 어떤 홍보성 글을 적으면 거기에 유입이 돼서 궁금해하던 사람이 해당 글을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고객이 원하는 액션을 이제 취해주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들어와서 상담을 남기고 네. 이제 상담 통화를 연결되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게 되면 업체에서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죠. 건별로. 그만큼 내가 좀 수익 창출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보통 아이템마다 다른데 8,000원짜리도 있고 네.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더 비싼 거는 연결되기가 참 힘든 아이템들. 네. 근데 연결만 되면 좋은 아이템들. 연결만 되면 좋은 아이템들. 네.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크게 수익 창출했을 때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냥 저는 똑같아요. 제가 구매 대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주구장창할 수는 없고 네. 글 생각날 때 한번 등록해 놓고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상글 또는 제가 적고 싶은 거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글을 적은 거에서 많이 들어온 거는 제가 한 달에 60만 원인가? 네. 이제 몇 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몇 년 하신 건가?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했죠. 5, 6년 정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구매 대행 처음 할 때랑 비슷한 시기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는 돈이 전혀 안 드니까 그걸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거고 구매 대행도 돈이 안 든대. 그래서 또 같이 시작을 했던 거고. 조금씩 부수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만 적어 놓으면 글이 삭제되지 않고 노출만 되면은 언제든지 뭐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좋지. 네, 그래서 굳이 품절이라든지 뭐 어떤 CS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고객이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선택과는 무관하니까. 그래서 좀 없어요. CS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고객이 필요해서 물어봐서 통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할지 말지 고객 결정이고 저는 연결만 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이라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이라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내가 전목성 전달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좀 더 편하시겠구나. 사입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사입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2년 전에 제가 중국 구매 대행할 때 셀러픽을 통해서 3PL로 셀러픽이 3PL. 3PL을 활용해서 이제 중국 창고에 미리 구매를 해서 넣어두고 주문 들어오면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표님이 쿠팡 그로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처음이라서 샘플만 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샘플만 가지고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뭐 샘플은 다 팔린 상태고요. 그래서 그 뒤로 더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본업이 있다 보니 이게 어쨌든 모든 건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은표님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조금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집중을 그쪽으로 못하는 상황이죠. 로켓크로스는 저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제가 스스랑 윙도 사입을 키울 거지만 은표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전에 많이 물어봤나요? 초반에는 물어봤죠. 좀 많이 물어봤어요? 초반에는 물어보고 이걸 해도 되겠냐 아니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다 답변 다 해주시고 다행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로켓크로스 처음 할 때도 실제 제품 사서 제가 사진 다 찍고 저 상세 페이지 작업해갖고 다 했는데 다 좋네 그래도. 칸 사이클은 다 돌렸죠. 다 해가지고 상품명 잡고 다 해가지고 했죠. 시즌이 조금 안 맞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시즌성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즌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네. 어떤 재고는 다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된 상태고 시즌성이 없으면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을 찾으면 그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본업 때문에 조금 약간 밀려가지고 좀 하기 어려웠던.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 구매 대행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 그로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팔리는 아이템을 알기 때문에. 소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그것보다. 그래서 요거 좀 팔리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고객이 배송이 문제가 된다. 네. 그럼 그런 거로 사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치. 네. 하다가 바로 쿠팡 창고에 넣어버리는. 네. 그럼 이제 코멘트 하나 달면 되잖아요. 네. 뭐 아직도 해외 배송 기다리나요? 같은 상품인데 다르게 네, 팔고. 다르게 팔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게 좀 있는데 은표님 방에 이제 은표님이 기획하셨던 프로그램 키워드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그 프로그램 명이랑 좀 추천인이 네. 김동석 대표님이 딱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찌 됐는지 설명이랑 좀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은표님이 네네. 키워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일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제가 듣고 이름을 찾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개 막 던지고 하다가 뭐 키워 주는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림 그냥 이렇게 제가 던졌는데 대표님 던진 거죠? 네, 그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천인이나 이런 게 네네. 대표님 그래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제 혜택이라서 그게 들어간 거고. 솔직히 제가 써봤는데 네. 실제 저희가 카테고리 소싱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각종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이게 경쟁률로 볼 거냐, 유입수로 볼 거냐, 상품 수로 볼 거냐, 뭐 후기 달린 걸로 볼 거냐, 네. 누적 검색량으로 볼 거냐, 쿠팡 것만 볼 거냐, 네이버 것만 볼 거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조건값이. 그렇죠. 그거를 보려고 하면 일일이 다 필터 걸어서 보면은 엄청 복잡해요. 키워드도 못 찾을 뿐더러. 그 주가 저도 셀러라이프 카테고리 네네. 소싱했을 때 네. 맞아. 그때 좀 쓸데없는 데이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날리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치. 키워드림 같은 경우에는 받은 카테고리 리스트를 키워드림으로 돌리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항목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5가지인데 네. 뭐 예를 들면 1개월 검색량, 조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를 할 거면 네이버 상품, 쿠팡을 할 거면 쿠팡 상품 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찾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 몇 개 있냐를 보고 싶다. 그럼 그것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리뷰 수를 보고 싶다. 그거 추가하고 총 5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 5개에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이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상품 수가 중요하다, 높아야 된다. 네. 아니면 상품 수가 낮아야 된다. 네네. 그 높고 낮음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검색량이 뭐 많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커스터마이징.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정한 거를 네. 내가 보고 싶은 자료의 몇 프로를 반영할 거냐, 중요도를. 나는 유입수가 뭐 별로 안 중요하다. 네. 뭐 한 10%만 주면 되고. 근데 유입수가 많으면 좋은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유입수 값은 높으면 해놓고 그다음에 이 비중은 뭐 한 10%. 총 100%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5개 항목을 이제 토탈해서. 네네. 네, 그래서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면 20%씩 다 잡으면 100%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 돌리면 그게 점수화가 돼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점수대로 이렇게 나와요, 키워드가. 그러면 그 키워드만 보고 내가 그냥 그거 스마트 스토어에 검색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이 많은 키워드를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또 찾아보고 네네. 경쟁강도 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그러면은 키워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은 구매 대행이랑 사입하는데도 좀 필요한 네. 키워드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죠. 사입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게 네. 내가 찾고 싶은 값만 설정을 해서 네네. 뽑아내고 싶은 그 어떤 중요도만 설정을 하면 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서 그걸 뽑아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서 딱 찾아서 했는데 그게 좋다. 네. 그럼 다른 카테고리도 그 비율로 적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엄청 시간이 단축돼요. 셀러라이프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막 지우고 다시 또 다운해서 설정해서 필터 달고 보려면 복잡한데 키워드림은 애초에 이제 깔끔하게 데이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셀러 라이프는 한 명의 고객만 보는 게 아니고 네네. 모든 셀러들이 원하는 값을 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치기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키워드림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로 이렇게
셀러 라이프에서 카테고리 소싱 하려고 다운을 받아서 네. 그걸 키워드림에 넣어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네. 데이터를 뽑아내면 딱 그 데이터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림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려면 소미나 음표님 카페나 혹은 이제 단톡방을 들어오시면 공지를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다운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림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중국 구매도 하시면서 일본 구매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매출 내면서 반품이 안 들어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반품 처리나 CS 진행은 따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반품이 단순 변신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 매집은 없다. 네, 불량이 없어요. 불량을 맞은 적이 아. 없고 네. 저런 거 있죠. 사이즈 미스. 그런 건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교환이 불가능하잖아요. 재고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반품을 받아주는데 네. 여기에서 노하우가 있는 게 일단 고객과 소통을 할 때 네. 사이즈 미스는 고객 잘못이니까 반품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그거 내시라. 그리고 반품 신청해라. 라고 하면 제일 쉽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사이즈를 잘못 선택했든 네네. 니들이 잘못 보냈든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네. 뭔가를 한번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많이 실망하셨겠다. 근데 우린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되고 반품을 해주시면 제가 새 걸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런데 요거를 구매 확정해 주시고 새로 주문을 해달라고 하죠. 구매 확정하고 새로 주문을? 네. 그러면 구매 확정이 되게 되면 네. 어차피 다음날 저는 정상이 되잖아요. 네. 그거 다시 드리고 주문 건수는 채워놓고 다시 또 주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문이 2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 아시겠지만 스마트스토어는 그 인기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주문 건수, 후기, 찜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해주진 않죠. 확정을 받고 해주죠. 그렇게 되면 후기도 2개가 되고 건수도 2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예 반품으로 전산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네네. 모르는 분들은 네. 대표님 아시니까 구매 확정으로 진행해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뭐 귀찮고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 다짜고짜 뭐 그거 구매 확정 해주세요. 그럼 내가 새로 주문 한번 보내줄게요. 이것보다는 그치. 좀 이제 말을 유하게. 유하게. 어차피 네가 선택은 잘못했지만 그치.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기다려서 받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걸 공감을 해주고 반품은 받아주겠다. 대신 그거는 택배로 좀 보내달라 따로. 저는 그래서 택배로 따로 받아요. 따로 받아요? 네. 그 반품 접수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번거롭겠지만 택배로 좀 보내주시면 네. 그거 확정해주고 후기 남겨주시면 요거 그대로 다시 돈은 돌려드리겠다. 착불도 아니고 거기서 택배비를 붙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대표님이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붙여달라 하죠. 택배비 얼마 안 하니까. 어차피 그걸 따지면 어떡해? 어차피 저거 뭐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반품을 하면 저게 빠지잖아요. 단순 변심이라 했죠? 네. 사유가 맞아. 그럼 배송비 빠지지. 자기들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거를 안 물게 해줄 테니까 네. 네가 붙여줘. 그리고 그러네. 난 돈을 다 줄게. 그리고 새로 주문을 해주면 내가 이거 사이즈 보내줄게. 깔끔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은 제가 갖지만 그치. 이거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건수를 늘리고 후기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노하우가 좀 있으셨네요. 네. 진짜. 그리고 대부분 CS 할 때 보면 딱 끊잖아요. 네. 네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혹은 네. 뭐 이거는 원래 그래 이렇게 딱딱 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안 끊어요. 어차피 뭔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는 불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만족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네가 어쩌게 저쩌게 하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돌리죠. 그러면 그냥 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솔직히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2주 기다리잖아요. 일본도 거의 2주잖아요. 그렇죠. 거의 2주죠. 네. 근데 결국 받았는데 잘못 받아서 서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그냥 쓰시는 분 고객들도 간혹 있으시죠. 네네네. 특히 관부가세도 뭐 다 명시는 돼 있지만 네. 몰랐다.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다. 뭐 안 받고 싶다. 달래야죠. 왜냐면 관부가세를 내야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단 이미지 공지를 해놓으면 네. 다 가리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제시돼 있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대표님도 한 5년 이상을 사업을 지내 오셨잖아요. 뭐 부업이지만. 네. 이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과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 버텨서 올라오셨는지. 일단 가장 힘들었던 점은 네네. 온라인,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을
떠나서 네.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이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접했던 게 네. 카카오 스토리 쇼핑이었어요. 카카오 스토리 자체에 상품을 올려서 네. 구매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오인데. 네. 저 거의 초창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거를 와. 처음에 했었는데 네. 처음엔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네. 좀 힘들긴 했는데 거기도 지금 구매대행 보면 닭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그렇죠.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스토리 똑같습니다. 스토리도 계속 등록해야 돼요? 매일 등록해야 됩니다. 와. 매일 등록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매일 사진 다운받아서 등록하고 해시태그 적고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고객이 들어와야 되지만 네.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친구 추가하고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계속 했는데 나름대로 매출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그 관련된 분야의 업체들도 막 친구 추가도 해야 되고 막 그랬어야 되네. 네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요거 괜찮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진행했던 그 대표가 제안이 왔었어요. 무슨 제안이 온 거예요? 그 중국에 네.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다. 그리고 중국에는 요즘 위챗으로 거래를 한다. 네. 지금은 위챗이 많이 알지만 그때 네.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위챗으로 하기 때문에 네, 위챗. 위챗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사장을 주겠다. 투자를 해라. 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일단 되는 사업이긴 한데 화장품이다 보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촉을 되게 빨리 했어요. 빨리 네. 결정해라. 누가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다. 항상 사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 재촉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냈죠. 네. 하겠다고. 네.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틀고 날랐어요. 그 사기.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기였구나. 그때 사업도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큰 돈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털리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벌어놓은 돈 다 밀어놓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기 안 당해 했었거든요. 혹 당하잖아요.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근데 낌새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아차할 때 네. 항상 그때 당하고 계속 찜찜했는데 음.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걸 놓칠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게 사기였. 불과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아이고. 그분 성함은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혹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나요? 그때 2천이었어요. 그때 당시. 2천만 원? 아이고. 그때 당시 2천만 원이었고 네. 다 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욕 먹고 네. 그랬죠. 그때 좀 많이 힘드셨죠? 네, 그때 힘들었고 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 돈이 안 드니까 그러면서 블로그 강의하시던 분이 또 구매 쪽도 그때 전준혁 셀러하고 또 연결이 돼서 네. 구매 쪽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해서 그때 한번 해봤죠. 아이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여기 전준엽 대표님을 뵈고 나서 다르게 이제 변화가 있으셨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탁도 해보고, 네. 3PL 사입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타오바오에서도 1688도 해보고, 라쿠텐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많은 과정이 있으셨고, 약간 결과도 계속 좋아지고 계시니까 네네. 이렇게 잘 올라오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셀러분들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보셀러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말이 많잖아요. 네. 테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있고, 알리바바 있고, 1688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이거 다 경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꾸준히만 하면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올려만 놓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던 시절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꾸준히만 하면 매출을 낼 수 있고 네. 그 은표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있는데 네. 중국 구매 대행은 뿔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구매 대행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중국이에요. 가장 상품이 많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네. 다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 네. 그게 거기서만 끝내면 안 되고 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이 어떤 키워드라든지 상품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한 다음에 결국은 사입으로 가든지 나의 브랜딩을 만들든지 사업화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 구매 대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지금 진입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상품도 많이 있지만 신규 상품이 엄청 많아요. 신상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기술도 그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라든지 제품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 기존 상품보다는 훨씬 더 판매량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중국 상품을 계속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만큼 부지런하게 찾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부지런히 상품만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면 네.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이루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노하우들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촬영하자고 했을 때 네. 좀 이 다크맨님 채널을 네. 진짜 다크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딱히 제가 노하우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일단 얘기를 나눠보니까 질문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질문들로 구성을 해주셨고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분명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나 더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노하우가 있고 또 다른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처음 접할 때는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게 좋은데 또 네. 너무 카더라만 안 듣고 실제 그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다크맨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아주 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먼저 시작하셨고 네, 시작은 했죠. 네. 선배셨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높든 제가 낮든 하든 간에 먼저 시작하셔서 제가 또 그만에 또 배우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출연 요청을 드렸던 거고 네네. 어려운 시간 내에 이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오늘 동석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지금 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잘 버텨서 성장하시고 유지하시고 계신다는 게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동석 대표님처럼 이제 꾸준하게 사업을 임하신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맨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보다 좀 이렇게 포기 안 했잖아요. 그건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네. 좀 더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키워 나가면 나중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도 해보셔야 되니까 꾸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대표님 이제 부업이시지만 네. 그 사업이니까 번창하시는데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인터뷰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